20쪽에 11번 도심계획 시설 사업. 자, 요 말은 좀 아까 배웠던 도심계획 시설에다가 사업자가 붙은 겁니다. 사업은 어떤 일을 하는 것 자체를 사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아까 도심계획 시설로 결정이 됐다면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게 도심계획 시설 사업이에요. 말 그대로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 자체를 말합니다. 이 11번과 12번 용어로 구별하죠. 우리 12번 용어가 도시군 계획 사업이죠. 자, 이 말은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이 말은 자, 사업은 일하는 것 자체를 얘기하고요. 요 앞에 도시군 계획이라는 말이 붙어 있죠. 아까처럼 똑같이 도시군 계획이 원래 얘기하는 것은 도시군 기본 계획과 관리 계획 둘을 얘기하지만 구체적 사업과 관련돼 있으니까 기본을 얘기하는 게 역시 아닌 겁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한 사업이니까 관리 계획 내용 중에서 사업에 관련된 거,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 거 다 찾아내면 그 종류가 되는 겁니다. 용도, 지역지구, 구역이면은 어떤 사업이랑 꼭 관련돼 있나요? 아니다. 지역지구 구역에 맞는 행위제한만 정해놨을 뿐이에요. 행위제한만 정해놨어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땅이 있다? 이 지역에 행위제한 받습니다. 그냥 받을 뿐이에요. 행위제한을 받을 뿐이지 땅 놀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거기다 뭘 지을 때 이제 이 행위제한 속에서 규제를 받아서 뭐 허가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나 이곳이라면 기반시설이라면 여기에 관련돼 있는 것이 좀 아까 배웠던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고,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은 도시군계획 사업의 한 종류가 되는 거예요. 관계가.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을 했어요. 그럼 사업을 해야 됩니다. 사업을 해야 돼요. 일정이 안 하면 뭐 일정한 그 조치가 이 파트에서 보면 따라옵니다. 그래서 해야 돼. 이것도 관련돼 있죠.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나중에 이 파트 가서 보시면은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이 지정됐다. 사업을 일정 기간 내에 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구역 해제하라 이렇게 나가는 거지.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도 사업은 아니에요.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땅을 사업을 할 수 있게 행위 제한만 완화해 줄 뿐이지, 여기서 행위 제한만 정하고 있듯이 여기도 행위 제한을 풀어줄 뿐이지 어떤 구체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 거는 이 절차에 따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사업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과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도시군계획 사업이라고 하죠. 공적인 개발 행위로 보시면 돼요. 도시군계획 사업은 공적인 개발 행위로. 그래서 이 도시군계획 사업 뜻이 더 많이 나오는 게 나중에 여기서도 써먹잖아요. 개발행위 허가제에서도. 우리 개발행위 허가제에서는 일정한 개발행위에 대해서 미리 허가를 받아 이렇게 통지하는 건데, 간단한 이렇게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개발행위라면은 도시군계획 사업이 아닌 기타 개발행위를 전체하잖아요. 사적 개발행위. 도시군계획 사업에 속하는 것은 공적 개발행위라 이렇게 간단하게 허가 하나 받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각각 이 절차에서 정하고 있는 아주 복잡한 인가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군계획 사업이 아닌 기타 사적 개발행위를 전제로 해서 허가 대상을 따지게 돼 있잖아. 도시군계획 사업이 아닌 사업을 전제로 해서. 그래서 12번에 보시면 도시군계획 사업이란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과 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법에 의한 정비 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을 합쳐서 도시군계획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13번에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자라면 좀 아까 배웠던 도시군계획 사업에 시행자가 붙어있고, 시행자는 그 사업을 하는 자를 시행자라고 하죠. 하는 자. 그래서 도시군계획 사업을 하는 자를 시행자라고 합니다. 시공자랑은 또 다른 개념이죠. 시공장은 시공 자체를 맡아서 하는 사람이고, 시행자가 시공자를 선정해야 시공자가 일을 하죠. 이건 사업을 자기 주체적으로 하는 사람을 시행자라고 합니다. 또 14번에 공공시설이 나오네. 공공시설. 요 말을 분석하면 공공시설은 기반시설 중에서도 공공용 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웬만한 기반시설은 공공성이 다 있겠죠, 그죠? 웬만한 거 다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게 있기 때문에 따로 공공시설이라는 게 나오는데, 공공시설에 해당하면 좀 더 혜택을 많이 받겠죠.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란 다음에 도로, 공원, 철도, 수도 등 영위자는 다음에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공공용 시설을.
1번에 그거 외에도 항만, 공항, 운하는 빠지만 쭉 있어. 쭉 있는데 이거를 보는 게 아니고 이걸 구별한다는 방가로 2번 정도를 보는 게 요령이죠. 방가로 2번은 행정청이 설치하는 이 말이 전제가 돼 있잖아. 다른 건 그런 전제가 없고. 그럼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 운동장 빼고 주차장, 저수지, 장사절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요거를 만약에 공공시설에 대한 문제를 낸다라면 공공시설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문제를 낼 수밖에 없는데 다른 걸 볼 게 아니고 다른 것은 누가 설치든 상관없이 다 공공이잖아. 그죠? 대부분의 기반시설은 공공시설이니까 요거를 바꿔내겠지. 요거는 행정청이 설치하는 것만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행정청이 아닌 자가 설치한다 그러면 공공시설이 아니니까 그 요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다른 걸 보는 게 아니고. 이것도 여러 가지 기반시설 중에서는 규모가 좀 상대적으로 작은 것들. 규모가 상대로 작으면서 작기 때문에 민간이 투자를 많이 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민자고속도로처럼 뭐 민간이 투자하는 건 고속도로처럼 큰 것도 있지만 그런 큰 것 말고 그건 민간이 설치든 말든 다 공공성이 너무 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기반시설 중에서 주로 민간이 많이 출자하는 그런 느낌으로 주차장 얼마나 작습니까? 다른 것에 비해 보면 장사시설, 화장시설, 봉안시설 얼마나 작아 이런 거. 다른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주로 민간이 출자도 많이 하면서. 그러니까 주차장이라고 하면요. 주차장이라고 하면은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만 공공시설에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공영주차장 있죠?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은 누가 설치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 중에서도 지자체가. 구경은 못 받잖아. 공영. 그거는 공공시설에 들어갑니다. 근데 다른 개인이 설치하는 그 영업용 주차장 같은 경우도 많은데 그거는 기반시설에는 들어가죠. 주차장이니까. 그러나 공공시설은 아니잖아. 그거는 행정청이 설치하는 게 아니니까. 또 요새 봉안시설도 많이 설치를 합니다. 개인들이 투자를 많이 하는데 화장장도 부족하고 봉안시설 막 묘지 이런 거 부족하기 때문에 장사시설 행정청이 설치하는 것만 전제로 해서 공공시설이 들어가지 민간이 설치하는 그런 것이라면은 기반시설에는 속하지만 공공시설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돼요. 느낌 잡아야지. 예? 웰로라는 끝도 없지 뭐. 15번의 국가계획. 국가 차원의 계획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건 다 지방계획이에요. 도시군도, 지방, 광역도, 주방인데 이건 국가 차원의 계획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이 각부 장관이 법률에서 수립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수립하더라도 국가의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 중에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정할 내용 또는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할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을. 그러니까 지금 기본계획으로 결정할 내용이나 관리구로 결정할 내용이라면 지방계획의 내용에 속하는 건데 이 중에서도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한다? 국가의 정책적 목적 달성이 있다. 그런 것을 국가계획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역시 인천공항이죠. 인천공항. 공항이면 기반시설의 한 종류죠. 관리계획 내용에 속하는 것이지만 인천시 차원에서 만든 게 아니거든요. 교통의 동부가 허브로 발전시키겠다는 그 국가의 정책적 목적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인천공항은 국가계획으로 만들었다. 여기에 비춰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국가계획. 16번의 용도지역, 17번의 용도지구, 18번의 용도구역. 자, 그러면 이 말자세 역시 내긴 힘든데 종류를 알아야지. 말자세 내긴 힘든데 우리 16번의 용도지역을 통해서 우리 하나 건지는 거 있잖아. 여러분, 우리 지역지구 구역 중에서 아까 제가 용도지역은 기본적 분류다. 도관 농자 중에 하나로 그 도시군의 특색을 반영하여 지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용도지역끼리 중복적이 되는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 어느 땅이 도시지역이면서 동시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중복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땅의 특색을 반영해서 반영한다니까 지정을. 기존에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이면 도시지역을 지정한다라고 배우셨잖아. 그런데 그걸 도시지역을 동시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지정한다? 있을 수가 없죠. 자연환경이 없는데 뭘 보호하겠다는 거야. 사람이 많으니까 도시지역을 지정해야지. 중복될 수가 없어요. 개념상. 지구끼리는 중복 지정 되나요? 지구끼리? 돼요.
이 용도지구는 쓰임새에 따른 지구로서 예를 들어 고도지구다 그럼 높이만 통제하는 거야. 높이만. 그래서 높이만. 경관지구다 그러면 경관보호만 통제하는 거라고요. 그럼 필요에 따라 여러 지구가 지정이 되면 각각 적용하는 부분이 달라요.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구역끼리는 중복지정 되나요? 안 된다는 얘기 없어요. 예를 들어 넓은 개발제한구역에 산 하나가 있는데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하면 지정할 수 있습니다. 행위자는 서로 비슷하지만. 이번엔 서로 간에 지역과 지구 간의 중복지정 됩니까? 지역과 지구는 중복지정이 돼요? 모르겠어요? 당연히 되지. 아니 지구를 지정할 필요성이 있어 지정한다라면은 지정하는 순간에 중복지정이 될 수 없어요. 왜? 용도지역, 사계지역은 기본적 분류 깔려 있다니까 의무적으로 지정을 해야 돼요. 지구가 있는 곳에 지구 지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구가 지역을 보충하니까 이게 지정이 되면 용도지역의 행위제한도 적용이 되고 지구의 행위제한도 같이 충족을 해야지 사업을 할 수 있겠지. 지역과 구역은 중복지정 됩니까? 돼요. 지역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구역이 따로 들어간다니까. 예를 들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역상으로는 도시지역이 있어요. 도시지역이면서 개발제한구역이지. 아니 글쎄 이거를 우주에다 지정하는 게 아니라니까. 땅에 지정하는데 이 땅은 기본적으로 지역이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지정하는 순간에 지역과 구역은 중복지정 되지. 서로 간에 이거 돼. 개발제한구역에 지나치고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지역지구 구역 어느 파트에서 중복지정 여부가 나오더라도 결론은 중복지정 여부가 나오면 뭐만 안 된다? 이것만 기본적 분류라서 땅의 특색에 맞춘 지정이기 때문에 이것만 개념상 될 수가 없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얘기해도 다 돼. 지역만 안 된다. 그거를 16번에 보시면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걸 제한함으로써 별 얘기 아니에요. 부동산을 제한하겠다는 거예요. 토지 이용을 제한하고 건축물을 제한함으로써 이를 목적으로 지정하죠. 그런데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내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좋은데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요거 하나 건진다 했잖아요. 용도 지역끼리는 서로 중복 지정이 안 된다. 나머지는 다 돼요.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해놓고 그 밑에 나머지는 다 됨. 아마 이렇게 제가 적어두라고 했죠. 지역 간에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된다. 어떻게 서로 간에 얘기를 해도. 그럼 용도지구는 지역을 보충한다는 의미로 살짝 보시면 됩니다. 용도지구란 토지역 및 건축의 용도, 건폐율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기존에 있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기존 지역 행위 제한을 강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관리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해서 용도지역을 보충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용도구역, 18번의 용도구역. 토지의 이용 및 건축의 용도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지구의 제한을 기존의 용도지역이 있든 용도지구든 이 제한이 있는데 이 제한을 역시 강화, 완화하여 따로 정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따로 정할 필요가 있으면 구역지 정하고 구역지 지정되면 기존의 지역과는 상관없이 지구와는 상관없이 별도의 구역에 대한 행위 제한이 따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계획적, 단계적 토지의 도모 등을 위하여 관리로 결정하는 지역을 구역이라고 합니다. 이제 19번, 20번에 두 가지 구역이 나오죠.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20번의 기반시설 부담구역, 21번의 기반시설 설치구역까지. 자, 여기 두 구역을 얘기합니다. 하여튼 이 구역은 관리계획과는 전혀 관련 없는 개발행위 허가제에 나오는 기반시설 부족하게 돼서 새로운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두 가지 구역이 나올 뿐인데 이 말을 분석하면 어떤 구역이냐? 개발 밀도를 관리하는 구역이다. 이거는 기반시설을 부담시키는 구역이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자, 우리 개발 밀도가 무슨 말이냐? 개발이 밀집된 정도죠. 개발 정도를 나타내는 게 개발 밀도라는 뜻이고 상대적으로 시골 같은 데는 개발 밀도가 낮고 도시라면 상대적으로 개발 밀도가 높은 곳인데 이 밀도를 관리하겠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는 밀도라서 관리를 하죠. 개발 밀도가 시골처럼 낮은 게 문제가 돼요. 도시에 아주 개발이 많이 된 높은 곳이 문제가 돼요. 개발 밀도가 높을수록 인구가 엄청 늘었다는 얘기고 그럼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밀도가 너무 높아서 관리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높길래 관리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항상 제가 도로를 그렸을 때
기존의 도로가 기존의 도로가 기존의 건축물 이 정도 있을 때는 이 도로가 제 역할을 다 했어요. 뭐 통행하는데 문제도 없었고 그런데 나중에 여기 엄청나게 개발해서 큰 빌딩이 주로 들어설 정도로 개발이 돼 있다. 여기 이 정도 우리 건물이 속해 있는 이 정도 큰 건물 아닙니까? 이렇게 개발이 됐다라면은 큰 건물이 들어선 것만큼 이곳에 인구가 늘었는데 기반설이 이제 도로가 부족하게 되겠죠? 설치를 해야 돼. 설치 필요성은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어느 쪽으로 넓힐 것이냐? 어느 쪽으로도 못 넓힐 정도로 이건 개발이 심한 거예요. 이쪽으로 넓히든 이쪽으로 넓히든 도로 건설될 부진에 있는 빌딩이 있으면 요거를 철거 보상비를 주고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 보상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건물 철거 보상비가. 거기다 건물 이제 도로 건설하는 비용까지 생각하면은 이런 곳은 오히려 넓히지 말고 그 돈으로 다른 거 개발하는 게 나아. 그래서 어느 정도로 개발도가 심하길래 관리 들어가느냐? 기반설을 설치하려고 보니까 설치가 곤란한 지역 이 말이 꼭 들어가거든요. 법적으로 설치가 곤란하다는 얘기는 설치가 안 된다 보시면 돼요. 설치가 곤란할 정도로 개발이 심해서 이제는 넓힐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도로를 못 넓히니까 인구라도 앞으로라도 뭐 오래된 거 다시 부수고 막 짓고 할 때 더 큰 건물 짓게 해야 돼요? 작은 건물 짓게 해야 돼? 그게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개발도가 너무 심해서 이젠 기반 설치가 안 될 정도로 심하게 개발이 돼 있으니까 이제부터라도 관리를 한다. 인구를 줄여야지. 작은 건축을 유도해서 인구를 줄여야지. 도로도 못 넓히는데. 안 그러면 교통지옥이 되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건축할 때 건축 기준은 수많은 기준인데 수많은 기준 중에서 크기랑 관련된 면적과 관련되는 기준이 건폐율과 용적률이 대표적이잖아요. 건폐율과 용적률. 그 한도를 늘려주는 게 완화고 그 한도를 줄여주는 게 강화라고 하잖아. 그럼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해야 돼요? 강화해야 돼? 강화해야지. 그 정도면 끝난 거예요, 그냥. 그래서 다른 용도구역과 달리 개발도 관리구역에서는 그냥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한다. 0에서는 나중에 보시면 용적률만 강화한다. 그게 다예요, 그냥. 다른 용도구역과는 다르지. 용도구역과는 다르지, 그래서. 자, 그 말입니다. 개발로 인하여 기반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어느 곳이냐? 기반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 곤란한 지역을 꼭 체크해 두시고 요 말이 있으면 아 이건 다른 것과 아니고 개발도 관리구역과 관련돼 있다. 이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한다. 이것도 밑줄 잘 그어두시고 완화를 하면 틀립니다. 강화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20번의 기반시설 부담구역 20번의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건 말 그대로 기반시설을 부담시키는 땅이에요. 원래 기반시설은 행정청이 자기 돈으로 설치해 주기 원칙입니다. 그런데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는 취지는 기반시설을 부족하게 만든 책임 있는 사람 원인 제공자 인구 늘어나게 만든 사람이에요. 원래는 기반시설이 충분했는데 당신이 큰 건물 짓는 바람에 인구가 늘어나서 기반시설이 부족하게 됐으니까 좀 그 새로운 기반시설 설치에 대해서 좀 당신이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뜻은 나온 거예요 이게. 이 말 자체는 쉽죠. 그냥 기반시설을 부담시키는 땅이라서 설치는 되는데 글쎄 원인 제공자에게 설치 비용을 부담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아까 개발도 관리구역은 설치가 안 되는 곳이라고 했죠. 여기 설치가 되는 걸 전제로 하고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만 아닌 곳이면 일단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뜻을 보시면 됩니다. 자, 20번의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을 전제로 해서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자, 기반시설 설치 비용. 이건 말 그대로 기반시설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를 얘기해요. 우리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이제 기반시설 설치하는 사업을 한단 말이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설치 비용을 누가 낼 것이냐. 이건 비용 자체를 얘기하는데 개념을 통해서 설비용 누가 낼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까 원인 제공자. 기반시설을 부족하게 만든 사람에게 책임진다. 수많은 개발행 중에서 직접 인구를 늘어나게 만든 개발행위. 직접 인구를 늘어나게 만든 거. 뭐라고 했습니까? 건축물의 신축, 중축. 그거 하나 여기서 건지면 돼요. 이 뜻을 통해서 나중에 써먹을 수 있게.
자, 기반시설 설치병이란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0에서는 괄호 속에 있듯이 모든 건축을 다 적어놨는데, 즉 건축물의 신증축, 건축의 신증축을 체크하시고 신증축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가증서하는 금액을 말한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어땠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 설명하면서도 여기 포인트가 뭐다는 걸 딱 설명을 해주면은 얘기가 없으면 당연히 여기서는 뭐를 체크해야 돼요? 신증축을 자꾸 강조하잖아. 그럼 그거를 자연스럽게 체크할 것 같은데 지금도 이걸 하면서 혹시나 해서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미 체크가 돼 있나니나 해서 신증축 체크하자니까 또 얼른 막 체크를 해. 그럼 그 전에 체크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 요것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인구 직접 늘어나게 만든 사람. 나중에 배울 수많은 개발행 중에서 인구 간접적으로 늘어나게 하는 거 말고 직접 늘어나게 하는 게 그 사람들 때문에 기반시설이 부족하게 됐으니까 인구가 늘어나서. 예를 들어 뭐 물건 쌓아놓는다고 인구 안 늘어난다고 했어요. 기념탑 같은 공작물 설치한다고 거기서 살 사람이 생기는 게 아닌데 인구가 왜 늘어나겠습니까? 토지의 형질 변경?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형질 변경한다? 그것만으로도 인구 안 늘어나. 형질 변경은 됐을 뿐이지 아직 건축물 들어선 건 아니잖아요. 따로 건축물 지어야 건축물 쓸 사람이 생기지. 그래서 건축의 건축 중에서도 신축, 중축만이. 건물이 신축되면 신축되는 것만큼 그 건물 쓸 사람이 생기잖아요. 백화점 하나 신축되면 얼마나 또 막히나. 증축이면 역시 추가해서 늘려 짓는 부분만큼 새로운 인구가 증가하죠. 건축 중에서도 개축과 재축 같은 거 아닙니다. 개축, 재축은 종전과 같은 범위 내에서 짓기 때문에 새로운 인구가 안 늘어나요. 건축의 신축과 증축만 나중에 써먹죠. 자, 이제 용어 끝났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많이 더워진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지금 벌써 막 저기 뭐 냉이 이런 거 다 나왔다더라고. 응? 그거 캐러 다니면 뭐 좋은데 말이야. 그거 캐서 막. 제 와이프는 싫어도 저는 그거 좋아해요. 그 와이프는 시골에서 자랐는데도 그런 걸 모르고 컸더라고. 우리보다 잘 사는 집도 아니었는데. 저는 오히려 냉이를 캐러 다니고. 냉이를 몰라. 예? 싫어요? 냉이가? 뭐 이율배반이잖아. 좋아하는데 캐는 것도 좋아해야지. 냉이 캐고 막 꼬들팽이 이런 거 캐고 달래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다 캐는 거? 있으면 그래서 캐는 거 보면 얼마나 막 뜯어 먹으면서 그냥. 응? 이번에 내려갔더니만 셋째 누나한테 한번 전화를 그쪽 천안 내려가면서 한번 해봤더니 막내 동생네랑 셋째 네랑 충주에 가서 캠핑을 가서 냉이를 뜯고 달래 엄청 자랑하던데. 그래서 이제 삼겹살을 밖에서 싹 구워 먹으면서 거기다 저는 이제 술 먹으러 내려가면서 천안에 여기 학계론 선생님이랑 같이 갔었는데 공인모 그 모임 그쪽 모임에서 초대를 해서 내려갔었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 냉이 캐러 가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날 거기서 술 많이 먹었지. 토요일 날 내려가서 6시에 만나서 한 2시쯤 들어왔던 것 같은데 우리가 그 가면은 함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호텔까지 다 잡아놓고서 다 있는데 어떻게 중간에 올라옵니까? 그래서 학계론 선생님이랑 같이 들어갔는데 제 방 따로 선생님 방 따로 그랬는데 그 선생님은 굉장히 고민하더라고요. 여기서 자고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저는 당연히 그냥 자고 간다 생각하는데 집에 뭐가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난 그냥 밖에 나오면서 좋아 그냥. 이상하신 분이야. 그래도 주무시고 아침에 퇴장이나 같이 하고 가자고 그랬는데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딱 보니까 벌써 없더라고.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아마 나오신 것 같아. 그때가 2시인데 거기서 글쎄 천안에서 수원까지 글쎄 그 전에 다른 데서 술 먹어도 자꾸 차 타고 가시더라고.
택시를 불러서 서울에서도 수원까지. 거기서도 이렇게 택시 타고 왔을 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 왜 들어가냐고, 그 시간에. 어? 제가 들어가면, 집에 가면 그 사모님이 좋아할까? 그렇게 늦게 들어오면? 제가 여자라면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왜 들어오게 만드냐고. 예? 지금 막 그냥 없으면 막 불안하고 그래요? 아주 그렇게 좋아, 지금? 제가 볼 때는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라서 지금 거의 제로에 수렴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죠? 귀찮은. 저는 지방 어디 내려간다면 와이프가 당연히 그날 안 들어오는 줄 알아요. 걔네 또 왔다 갔다 다니다가 또 술 먹고 다니다가 일 당하지 말고 그냥 웬만하면 자고 그랬다. 그 선생님은 진짜 안 들어오면 혼나나? 그 사모님이 수의사인데 안 들어오면 막 또 뭐 안정제 막 주사 놔주고 하니까 못 다니게? 동물 주사를? 나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아이 참 아침에 저 혼자 나왔어 그랬어. 아이고 그러고 나서 딱 자고 와서 쉬었어야 되는데 또 어제 또 축구 보러 가느라고 또 그냥. 저는 축구도 좋아하고 막 그래서 아주 할 게 많아서. 자 이제 여기 들어갑시다. 뭐 언제까지나 다른 얘기를. 자 아까 배웠던 국각이 있고 광역주의에 잇따르면 둘의 내용이 만약에 다르다. 뭐가 우선해야 될까요? 상식선에서 국광. 뭐가 우선해? 아니 뭘 고민해요 여러분. 국가계획과 광역시행이 다르면 뭐가 우선해야 돼? 국가를 알기로 우습게 하시면 안 되지. 국가계획이 먼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방계획이 존재하는 거지. 뭘 고민했는데요? 만약 광역이랑 기본계획이 있다. 뭐가 우선합니까? 광역이 우선하지. 특수계획이잖아 이건. 둘 이상의 특권시랑 특수계획이잖아. 이건 일반계획이고. 그 순서 그냥. 근데 이것도 지문에 여러 번 등장했었다고요. 자 어디냐 하면은 3번을 얘기합니다. 3번. 22쪽에 3번. 자 22쪽에 3번 보시면은 2번에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 이거 지방계획 아닙니까? 둘 다. 지방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 내용과 다르다. 그러면 국가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이걸 광역이 우선한다 그러면 틀리지. 동그라미 3번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과 다르다. 당연히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이거 기본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그럼 틀리게 여러분 나왔던 상식선에서 보시면 되는. 자 4번에 국토의 용도 구분이 나옵니다. 국토의 용도 구분. 이게 바로 4개 기본적인 지역이에요. 나중에 지역 파트에서는 이 4개 지역이 또 세 군데로까지 배우는데 이건 기본적인 공법에 이제 하신 분들이 이건 너무 기본이죠. 도관 농자. 자 우리 도시지역은 어디에 지정하느냐? 기존의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서 체계적 개발 정비 관리 보존이 필요한. 기존의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는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 이게 도시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반대. 도시지역의 반대. 자연환경 여러 가지 보존할 것들을 열거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보존과 다 보존할 것들이잖아. 자연환경이니까 물자원 자체니까 해안, 생태계니까 먹는 상수원, 문화재 다 보존할 것들. 이 중에 하나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등으로 해서 필요한 지역.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려면 개발을 막아야 되죠. 아까 수자원은 물자원 자체고 수산자원은 물에서 생산되는 수산, 물수자 생산할 사자, 물에서 생산된 자원을 수산자원이라고 합니다. 김 양식, 굴 양식, 온갖 양식하는 바다 이런 거 다 이게 수산자원 아닙니까? 그게 보호 육성해야지. 이렇게 다 보존 또는 보호 육성할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 자연환경 보존지역이고 그 위에 바로 농림지역은 농업과 임업 합친 거라고 했잖아. 농업과 임업 합친 거.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당연히 도시지역이 아닌 걸 전제로 해서 농지법에서는 농업진흥지역 지정하는 걸 배우셨는데
농사를 잘 지을 땅이니까 용도 지역상으로는 농림지역을 지정해야지. 그리고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존 산지 등으로서 보존 산지. 잘 보존할 산지는 이건 어디에 적합한 땅이라고 했어요? 임업. 농사 짓는 게 농업진흥지역이고 임업하는 게 나무 키우는 보존 산지 아닙니까? 농림 합친 게 농업임 합친 게 농림이니까 등이라고 해서 다른 것도 들어가지만 아까 두 땅이 농림지역 지정할 대표적인 땅인 거를 역시 계속 써먹어요. 알고 있으면 계속 써먹습니다. 대표적인 땅으로 기억하셔야 되고 이곳에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존해서 필요한 곳이 농림지역입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와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렇게 특색이 있는 걸 했는데 나머지가 관리지역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관리지역은 나머지 세 지역에 준하여 관리하겠다. 도시지역의 인구화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서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도시지역에 준하여 관리하거나 농림업 진흥이나 자연환경 또는 산림 보존을 위해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도시지역에 준하고 농림지역에 준하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이게 농림지역입니다. 자, 기본적인 사기를 또 봤고 그럼 이제 앞부분 끝났고 참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사실 선생님이 두 분이 더 계셔갖고 여기 선생님들은 아니고 다른 두 분 더 가셨는데 그 중에 어느 한 분 선생님은 그냥 1시간 있다가 가시는데 그 멀리 내려와서 그 와이프가 대기하고 있다는 거야. 차를 끌고 와서 대기하고 있다 그래서 빨리 가야 된대. 야, 참 역시 결혼한 지 몇 년 안 돼서 한 2년, 3년? 그러니까 와서 그냥 막 기다리고 있더라고. 보통 결혼한 지 20년 됐는데 와서 기다리고 있다면 계속 기다리라 그러겠지. 바로 1시간 있다 가더라고. 이거 참. 재혼을 했대, 재혼을. 근데 아직 그래도 그렇더라고. 또 한 분은 뭐 최혈 오래되신 분인데도 또 술자리가 또 그렇게 반갑지 않아서 하여튼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술자리를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 있잖아. 막 술 주고 그러면 저는 어디 가서 술 안 주면 전 서운해요. 저는 대접을 못 받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처가 쪽이 그전에 다 처남들이 와서 술을 별로 안 그래서 제가 갔는데 제가 차 마시고 갔으니까 밥 먹으러 갔나 밥을 못 먹어서 술을 줘야지. 지금은 이제 가면 무조건 이제 가면 이제 바로 반주부터 이렇게 딱 시작을 하는데 제 친구들이 제 집에 와도 그냥 다른 음식은 신경 안 쓰는데 술은 대접하려래요. 제가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또 그거를 한 분은 아주 부담스러워 하더라고. 그래서 자꾸 안 돌아다니시고 구석에만 자꾸 있다가 홀짝홀짝 하다가 싹 도망가시더라고. 저는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가 아니고 이 테이블 저 테이블 찾아가잖아. 찾아가. 찾아가죠. 광역도시에 이제 들어갑시다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합격하셔갖고 합격자 모임하고 그러면은 저는 반드시 합격자 모임에 가요. 그러면은 신나게 이제 놀아야지 거기서. 예? 열심히 하셔갖고 이제 그런데 꼭 오셔야지. 자, 이제 세 가지의 수립 절차를 해야 되는데 일단 광역도시계획은 항상 그 전에 광역계획권이 먼저 지정이 되어 있어야만 들어서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과 광역계획 지정은 한 세트를 일단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일단 요 광역도시계획 내용 입히기 전에 이 틀부터 잡고 들어가면 틀부터 억지로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해서 틀을 잡으면 돼요. 이 틀의 순서도 지금까지 뭐 거의 내는 건 없으니까 이 내용을 물어보지. 그리고 이 계획 세우는 원리는 다 비슷하다고 했어요. 자, 크게 두 단계로 나눠지죠. 두 단계가 수립하는 단계와
승인받는 단계로 크게 수립과 승인. 만드는 게 수립이요. 일종의 결제받는 게 승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획을 만들어서 윗사람이 결제를 받는. 승인이 바로 어떤 것을 승인, 인정해주는 게 승인이거든요. 만든 것에도 윗사람이 승인, 인정해준다는 게 승인입니다. 그럼 만들기 전에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고요. 승인에게 거치는 절차를 좀 구별해서 보시되, 자, 먼저 수립하기 전에 나오는 절차가 뭐가 있어요? 기초조사는 당연히 기초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아니 계획 수립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기초되는 사항을 조사하는 게 기초조사인데 이게 어떻게 맨 앞에 안 나오겠습니까? 필요한 사항을 알아야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니까. 예를 들어 기초조사를 승인하기 전에 하라.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만들기 전에 하는 거지. 그리고 이건 당연히 앞에 나온다고 보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절차는 우리나라 민주국가 그 성질에서 나오는 절차를 생각하시되, 우리나라는 민주국가고 민주에서는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건 지방계획 아닙니까? 지방계획이니까 지방에서 주인은 지방 주민이니까 지방 주민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수립하는 게 훌륭한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 지방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은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게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걸 생각할 수 있고, 민주국가지만 우리나라는 간접민주제 아닙니까? 간접민주제니까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지방주민의 일반적 의견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반영하라고 지방의회 의원들을 뽑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구성하는 게 지방의회고, 전 국민의 추상적 의사를 반영하는 게 국회고, 지방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게 지방의회예요. 그래서 지방의 의견 듣는 사람, 이걸 통해서 지방민의 추상적 의견을 듣는다 생각하시면 돼. 그런데 지방민들 중에서는 꼭 나가서 직접 얘기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잖아. 그 사람들에서 존재하는 것이 공청회. 공개적으로 들을 청, 공개적으로 듣는 게 공청회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중에서도 나가서 얘기할 사람이 있으면 공청회에 대해서 공고 나왔을 때 신청하고 하면 돼요. 가서 직접 들으러 가도 되고 말하러 가도 되고, 주민과 전문가 의견까지 듣는 것을 공청회라고 따로 얘기를 합니다. 방향 정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같이 들어야 올바른 방향 정립에 좋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공청회, 지방의회, 직접 들을 때는 공청회, 동시에 지방의 의견도 들어서 민주적으로 수립하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가 이 계획 수립도 큰 건데 이거 말고 다른 큰일 할 때도 이런 거 다 비슷해요, 여러분. 뒤에서 법이 달라서 이름은 다를지 몰라도 원리를 좀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수립을 했다. 그러면 이제 수립했으니까 승인권자에게 승인을 요청합니다. 요청하면 이 사람이 승인권을 진행할 때 협의와 심의 절차라는 게 있다. 이것도 어느 법이나 다 비슷하죠. 자, 이거 협의가 왜 필요합니다. 우리 회사에서 계획을 세워도 만약에 결제 신청에 따르면 윗사람이 결제할 때 여기 일과 관련된 다른 부서가 있으면 다른 부서장과도 협의를 해서 결제를 해줄 거예요. 그런 절차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만들 때는 여러 가지 외부적인 거 다 고려해서 만들고 나서 내부적으로 결제 신청 들어가면 그 내부적으로 관련되는 것들에 대해서 협의 심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자, 우리 협의라는 게 왜 필요하냐면 그런 건데, 지금 여기서 국계법에서 지금 광역특위에 따라 어떤 것을 승인한다라고 했을 때 국계법만 법이 아니거든요. 다른 여러 가지 공법이 있고 그 다른 법에 의해서 어떤 절차를 거치라면 그 절차도 원래 다 거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배운 것 중에서 가장 간단한 게 건축허가거든요. 개별적인 건축에 대한 허가에 불과하기 때문에 건축허가만 제일 간단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 건축허가도 건축부상 허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건축물 하나 속에는 여러 가지 특별법에 조그만 부분을 다루는 게 다 있단 말이에요. 뭐 정화조에 대한 것도 그 특별법이 따로 있고, 하수도 뭐 여러 가지 전기 각각의 부분에 대한 특별법이 다 있어. 그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그 규정을 지켜서 설치를 해야 돼요. 관련되는 게 다 있어. 그런데 여기 큰일인데 그게 없겠습니까? 그런데 관련되는 게 쭉 있다라면 원래는 그 절차를 다 거쳐야 돼요. 언제 그 절차를 다 거칩니까? 이쪽 법에 의한 절차, 관련서를 다 제출해서 받아. 근데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 이쪽 절차 거치라는 게 있으면 또 관련서로 제출해서 다 받아. 또 다. 시간만 다 간다니까요? 한꺼번에 처리하는 절차가 이 협의 절차예요. 이쪽 행정청이 다른 법에 의한 관련 인허가권자가 있다라면 그쪽 행정청과 협의를 해서 승인을 내주게 되면 이 승인만으로 여기 협의했던 사람들이 가지는 인허가 다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다른 법에도 이런 큰일 할 때는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예요, 다. 예를 들어 다른 특별법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걸 거치기 전에 관련되는 게 있으면 관련 인허가권자가 협의해서 하라 다 있다니까. 그래서 그 절차를 거치면 이것도 여기 있는 절차도 다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다른 법에서도 처리할 수 있다고. 그래서 협의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심의라는 것이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걸 얘기하잖아요. 보통 행정기관은 다른 데 별도의 위원회, 뭐 방송법에서는 방송윤리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이고, 여기 국회법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에서는 건축위원회가 있고, 예를 들어 주택법에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있고, 각 법마다 있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승인하는 겁니다. 순서는 협의 후 심의가 되는 거예요. 심의 후 협의가 안 되고, 당연히 이쪽 행정청이 다른 행정기관장과 협의를 해서 단일안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또 다른 기관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게 맞을 것이 상식적으로. 만약에 심의를 먼저 거치게 되면 계속 이거 또 도돌이표야. 이 사람이 자기 권한에 대해서 다른 기관의 심의를 받고 나서 또 다른 행정청과 협의를 하면 거기서 또 다른 기관 심의를 받아야 되겠네? 그러니까 협의를 통해서 먼저 행정처들끼리 단일안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기관의 심의를 받아야 정상 아닙니까? 자, 협의 심의를 통해서 승인했다. 그럼 결제했으니까 서류를 수리권자에게 보내요. 협의했던 사람에게도 보내고 요청했던 수리권자에게 보내면 그 수리권자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알려주는 절차. 공고, 관부나 공부에 올리고 공고, 그리고 와서 직접 보겠습니다 하면 보여주는 걸 열람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알려주는 절차가 맨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냥. 아직 이 순서를 정확하게 해서 내는 문제 낸 적이 없어요. 옛날 단순하게 문제 이런 거 너무 단순하잖아. 여기 내용을 이제 해야지. 내용을 해야지. 뭐 이게 뭔데 저라고. 아, 또 이렇게 하는데도 또 자꾸 이거 갖고 또 기공지수 혁신성공하면서 외울까 봐 그래. 뭐하러 외우는데. 외울 거 얼마나 공부할 게 얼마나 많은데. 외우시는 분 있었어요? 버려요. 있으면. 자, 이제 저거 한 다음에 기본계획을 할 겁니다. 성질이 똑같다니까, 성격이. 장기발전 방향. 똑같은 말 쓰겠네요, 그럼 저쪽이랑? 네. 똑같은 말 써요. 자, 크게 만들고 나서는 결제받는 승인. 만들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기초조사, 민주국가, 공청회,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수립을 했어. 그럼 승인권자에게 승인을 요청하면 승인권자가 승인하기 전에 협의하고 심의 받아서 승인하는 거예요. 서류 수립권자가 보내면 공고, 열람.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면 저거 끝난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을 한다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까지 해야 되는데 요거는 국민을 구속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저쪽 구체적 계획이기 때문에 저쪽과는 다른 용어로 씁니다. 다른 용어로 써요. 원리는 같았는데 용어가 다를 뿐이에요. 여기서는 두 절차로 나눌 때 두 절차가 어떻게? 입안과 결정한다 이러지 않습니까? 입안과 결정을 해요. 입안이란 말은 설립자 안안자니까 하나의 안을 세우고 여기서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쪽이 수립에 중점이 가 있고 수립한 것에 대해서 윗사람에게 승인 결제를 받을 뿐이라면 수립한 사람이 다 하지 않습니까? 여기라면 아무리 입안해도 결정하면 소용없어요. 결정의 중심이 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말을 쓰는데 입안과 결정을 합치면 수립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법조문에서 큰 틀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절차 해놓고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말이 달라도 이 말이 중요한 말이겠어요? 중요하지 않겠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역시 말을 이렇게 나눌 수. 자, 역시 입안하기 전에 만들어야 되잖아. 뭐를 할까요? 기초조사 또 공청회 주민의견을 듣습니다. 주민의견을 바로 듣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입안을 합니다. 비슷하잖아요. 약간 달라도. 결정하기 전에 뭐를 거칠까요? 다른 법에 한 인허가 당연히 있으니까 당연히 협의도 있어야 되고 심의도 당연히 있어야 돼요. 여기서도. 그래서 결정을 했다면 알려주는 절차 고시 열람. 예를 들어 주민의 의견 청취지 공청회 없잖아. 공청회 차이점 중에 하나죠.
저쪽이라면 공청회를 통해서 둘 다 방향을 정하는 계획이라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공청회가 필요하지만 여긴 구체적 계획이에요. 구체적. 방향 정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 계획이니까 해당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 의견만 들으면 됐지 여기서 전문가는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청회가 나오면 틀리고 주민 의견을 묻습니다만 이런 것도 글쎄 여기 공청회라서 틀리게 하는 거 그런 단순한 문제 안 나온다니까. 응? 차이는 있지만 이런 말도 쓰잖아. 저기는 공고열람을 수리권자 가지면 여긴 결정의 중심에 결정하자마자 결정한 사람이 고시하고 특광시장 어서 열람은 이거 달라지는데 고시랑 공고 같은 얘기예요. 반발하고 공보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기는 뭐 저렇게 하고 이건 또 다르다고 해서 뭐 기주, 지입, 협심, 이거 그렇게 외워도 할 필요 없어요. 그럼. 내용을 여기다 해야 돼. 그러니까 투자본 사태. 원리는 다 비슷해. 예? 여기서 주로 절차에서 문제 내지만 다른 법에서 다른 뭐 큰일 할 때 꼭 계획이 아니고 다른 거 뭐 구역 지정할 때 큰일을 한다. 똑같습니다. 이런 건 다 비슷해 원리가. 별거 아니에요 이거는. 자 이렇게 내고 이제 들어가는데 그럼 뭐를 잘해야 되냐 이제 각각의 수리권자, 이반권자. 저기 뭐 승인권자 누구냐는 거. 가장 기본적으로 일단 수리권자가 누군지부터 보셔야 돼요. 수리권자나 이반권자를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승인권자는 자연스럽게 나온단 말이에요. 승인이 일종의 결제라면 수리권자를 알았다라면 그 사람의 바로 윗사람이 되겠죠. 일종의 결제가. 누가 윗사람인지 아랫사람인지 그거를 위해서 앞에서 행정체계를 했던 것이고 거기에 따라 윗사람 아랫사람 잘 보시면 되고 그리고 수리권자를 알았다면 이런 것들도 승인권자를 알았다면 이런 절차 차이도 잘 내지는 않지만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이 내용에서 수리권자를 잡고 거기에 대한 승인하는 게 기본인데 자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 돼요. 원리를 이해하시면 돼요. 자 2분 땡겨서 쉽니다. 뭐 2분만 하고서 이거 그 원리 하다가 쉴 수는 없는 것 같아서 지금부터 10분.